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시달리고 있는 일본 얘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 네. 네. 일본이 지금 코로나가 대박이 났어요. 뭐라고 해야 돼? 네. 네, 코로나가 폭발을 하고 지금 있어가지고 심각하죠. 네, 지금 완전히. 심각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도쿄는 버틸 줄 알았는데 못 버텨. 네, 도쿄가 결국은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본에서 이틀 연속 5천 명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천 명대 되고 있는데 이제 일본 정부가 도쿄도하고 오사카부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25일부터 긴급 사태를 발령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3대 도시 전부 다 네. 비상 사태 이제 그런 때려버린 느낌이죠. 거예요. 예. 이제 올림픽은 끝난 거지. 근데 또 올림픽은 또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상관없대요? 예. 아닌데 어쩌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비상사태를 그런지 내려놓고 모르겠네. 뭐 자기네 도쿄도 주민 1,300만 명을 소개를 할 건가? 뭐. 아니 그러니까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해놓고 경기만 한다? 선수들만 넣어. 아니 원래부터 계획이 그거야. 세상에. 덥기 때문에 7시부터 5시까지는 선수들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차량으로 도쿄도에 진입하지 마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리고 선수들이 더울 수 있으니까 집에 허드렛물 있으면 도로에다 뿌리라 그런 애들 아니야. 헐. 아무튼 이번에도 7월 달에 하게 되면 똑같은 사태가 올 건데 네. 올여름은 지난 여름처럼 비 안 와요. 기록적인 폭염이 될 겁니다. 이건 내가 또 예언을 하게 되네. 예언? 근데 왜 그러냐라고 왜 그래요? 물어보시면 한 30분 걸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아유. 그 여름 날씨 예언하는 코너를 한 번 더 가져보기로 하고요. 이 기록적인 폭염에 도쿄도 이번에 아마 여러 어마어마한 열사병으로 이제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고, 상황에서 기어이 올림픽을 치르겠다 한다 그러면 네. 여기에 올 나라가 있을까요? 최근에 성화 봉송 관계자들이 줄줄이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이제 성화 릴레이가 아니라 코로나 릴레이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 무리한 성화 봉송을 강행했던 이유가 나중에 따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성화 봉송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화 봉송하는 주자하고 광고 버스 있잖아요. 네. 광고 버스가 나란히 달리면서 일종의 홍보 영상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미리 챙긴 거지. 그러니까 선수들이 버스랑 같이 뛰면서 버스를 배경으로 이 홍보 영상을 찍으면 이걸 내보낸 거야. 뭐 코카콜라를 비롯한 뭐 대기업들이 이게 다 이제 그 댄스 일본 광고 회사의 수익을 지켜줄 목적으로 무리한 성화봉송 행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별로 없거나 관심 별로 없는 데는 도심에 안 들어오고 그 주변 외곽 공원들이나 호숫가 우리 둘레길 같은 데 돌다가 정작 사람 많은 데 오면 홍보버스 동원해가지고 모델들 위에 2층 버스 위에서 막 컴패니언들 손 흔들고 버스는 시뻘겋게 온갖 광고로 도배를 해놓고 그 앞에서 성화주자는 뛰고 그걸 찍어서 중계를 하고 또 그거를 찍어서 찍으니까 사람들 구경 오세요 그래갖고 부글부글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댄스 돈 벌어주자고 결국은 성화봉송 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에히메현이라고 뭐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에서는 성화봉송 중단을 하면서 거기에 눈물을 흘렸다. 지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왜냐면 돈을 못 벌게 생겼거든. 네, 그리고 카가와현 성화봉송 중에 첫 감염자가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성화봉송 중에 교통통제하던 경찰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망인 거죠. 뛰고 지금. 있는 사람들 뭐 간격 지키고 뭐 이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솔직히 통제하던 경찰관이 성화 주자가 뛰어가면서 뱉은 호흡 때문에 아이고. 감염됐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이게 뭐 꼭 성화 봉송 주자를 탓하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다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인 거야. 게다가 일본은 검사 자체 수를 굉장히 지금 축소를 한 상태인데 이 정도면은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만약에 매일매일 검사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폭발 정말 수만 명 감염자 나올 걸요. 최소한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하루 네. 확진자가 이 정도로 가면.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긴급 사태가 지금 25일부터 발현이 돼가지고 발표가 돼가지고 다음 달 11일까지 발령할 예정인데 사실은 이게 11일 가지고 될 건가? 11일 동안 식당 1시간 기간 줄이고 그러니까 그거 뭐 식당 몇 9시에 번 한다고 9시에 왜 술집 못 다니게 하고 응. 4명 이상 밥 못 먹게 한다 그래 갖고 이게 줄어들겠어요? 그냥 하루에 5천 명 나오던 게 그게 얼마나 줄까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까지는 이제 확산의 경로를 다 대중시설에다가 지금 원인을 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퍼져버리고 나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오가는 동선하고 가족들 간 감염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특히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지하철을 갖고 있잖아요. 도쿄 시민들은 지하철을 안 타고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할 정도로 육상교통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매일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 안에서 이론적인 계산을 해볼 때 한 명이 50만 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 안에 2,000명, 3,000명이 만약 거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만씩 확산이 되겠나? 이거 어마어마한 위험한 사태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대중교통 다 끊고 한 2주일 동안 집에서 아무도 나오지 마. 이렇게 해야 겨우 줄일 수 있는 수준인데 일본은 지금 그 상황에서도 올림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게 내가 보기엔 이 큰일이야, 올림픽 바흐 위원장 이 새끼가 더 나쁜 새끼예요. 그렇죠. 네. 이 바흐 위원장이 이러는 거는요. 일단 그 돈 받아 먹을 것도 있지만 차기 회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재정적인 부분 안에서 그 중개료를 못 받아 버리면 쉽게 말해서 정치 자금을 쓸 돈이 확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쿄 올림픽이 취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베이징 올림픽까지 취소되면서 지금 한 8년 동안 올림픽이 공백이 생길 위협이 생기거든요. 그럼 올림픽이 가지는 그 다음번에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국가도 부담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올림픽에 사활을 걸기 위해서, 이게 명목상으로라도 올림픽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일본한테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일단 개최를 하는 책은 해달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통신에 따르면은 바흐 위원장, 올림픽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지금 도쿄 등지에서 다시 긴급 사태가 선포될 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든 위크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전 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과는 관계가 없다. 얘기를 하면서 올림픽과 관련된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들, 그러니까 올림픽에 투입되어야 될 의료진도 못 맡고 있을 뿐더러 세상에. 최소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도쿄 올림픽에 가는 선수들이라도 마치려고 하더라도 5월 말까지는 접종을 끝내야 돼요. 끝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예선전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네. 예선전 없이 본선을 다 치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참가 선수에 대한 보호를 일본이 못 해준다고 하면 올림픽위원회에서라도 미리 접종을 해갖고 5월 달까지는 접종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산 백신 준다 그러니까 맞으려고 하겠냐고 어떤 미친 선수가. 아이고. 그리고 화이자는 뭐 미국 가서 얻어온다고는 했지만 9월 말에 온다며. 9월 말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오는데 그거 참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참 모르겠는데 결국 지금 바흐 위원장이 지금 뭐 미국 등에서는 많은 올림픽 참가자가 접종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니네 나라에서 맞고 들어와 뭐 그럼 되잖냐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정작 그래놓고 내가 보기에 독일 선수단은 한 명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미국도 여행 금지에 그러니까 일본, 중국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될까? 이게 안 되는 건데 하라고 그러면 전국 체전 하라는 얘기고요. 알아서 일본 안에서 일본 애들이 금운동 다 따라 상관없으니까 일본 우승. 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 참.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올림픽이 취소됐을 때 취소됐을 때. 이게 취소되거나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또는 올림픽을 진행했는데 경기도 안 되고 막
광고도 제대로 안 되고 중계도 안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올림픽 스폰서를 했거나 성금을 밀어넣었던 업체들한테 크레임을 먹게 됐을 때 IOC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 우린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일본을 밀어준 거다. 일본이 못했다고 하겠지. 일본이 못한 거다라고 뒤집어 씌우려는 건데 일본 정치인들은 도대체 자국민에 대한 어떤 그 관심과 애정, 뭐 대책이 있기는 한 건지 이런 정치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일본도 일본이지만 올림픽위원회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열리긴 열릴 것 같아요. 이게 열린다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열리긴 이 상황에서 열리는데 열린다니까, 어떤 진짜. 규모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성추행 그 발언 때문에 여성 폄하 발언 때문에 이제 기존에 나갔던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대신해서 지금 올림픽 담당 장관에 올랐던 그 현 올림픽 담당 장관 여성인데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대본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네. 피겨 선수 출신의 뽀뽀 좋아하시는 그분이 피겨 아니고 저기 아니에요? 아니, 스피드스케이트. 빙상 선수 출신의 피겨하는 남자 선수에 대한 뽀뽀를 뽀뽀. 좋아하시는 그분이 나도 못하겠다라고 떨어버린 거예요 먼저. 그럼 고위께도 똑같이 비상조치 해달라 그러고 올림픽 담당상도 안 한다 그랬단 말이야. 하시모토 세이코. 맞어. 일본 올림픽상. 네. 그래서 이 양반이 먼저 던졌어요 지금. 왜냐면 자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얻어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것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2달짜리를 맡겨놓고 나서 이 모든 거를 자기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하나 싶으니까 이제 자기도 스스로 손절매 각이 나오는 거지. 이게 국민의 짐이 가야 되는 길을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못하겠어요 하고 올림픽 담당상이 먼저 털어버렸어. 도쿄 도지사나 스가 총리에 대한 그 사전 교감 없이 먼저 던져버렸다는 거죠. 자, 이제 누가 봐도 지금 있는 진짜, 상황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강행한다고 치면 혼자 이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고 이런 애들 국민들이 70%가 열지 말자고 하는데도 그렇죠. 이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이 스가의 행적이라든지 지금에 있는 걸 보면 일본이 의외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아예 조기 쫄망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막보기로 정치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취소해도 뭐 17조가 뭐 손해라고 그러고 하다가 그만둬도 뭐 50몇 조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 손해라고 어떻게 해도 하잖아요. 3, 40조는 이제 날아가는 건데 네. 지금 들어간 돈이 이미 있으니 기어이 이거를 끝내놓고 선거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정치인들 말고는 아무도 이 올림픽을 원하지 않는다는 않죠. 거예요. 네, 여론조사 진짜. 해도 뭐 올림픽 반대 여론이 2배 이상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이런 긴급 사태가 나면 우리는 그냥 다음 날 해야 되잖아요. 꼭 일요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한다고 또 이 지랄이에요. 25일 날 일요일에 한다고. 네. 이게 토요일 놔두고. 토요일 놔두고. 그러니까 뭐냐면 토요일 날 실컷 노시고, 네,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비상조치 갈게요. 라고 국민을 생각해주는 이런 배려 있는 행정을 해요 일본이. 오늘 스가 총리는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예정대로 진행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다가 아니고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지 그거 하고 싶다. 한 단계 좀 낮춰지긴 했지만 아무튼 제정신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정신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어머 너무 조편성이 좋아요. 메달은 그러게. 따놓은 당상이에요. 어떡하나. 이러면서 제가 앞장서서 출전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더라 야구랑 축구는. 아니 이제 금메달 따면 이제 그 군대 이게 병역 혜택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것 때문에 참. 나 이거 너무 비굴한 것 같아. 지금 유럽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예요. 내년에 방탄소년단 그냥 2년 군대 간다고 동반 입대한다. 7명 동반 입대한다 그래가지고. 예. 아니,
그러면 방탄이 못 나오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보내지 마라. 왜 유럽 애들이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단체로 지금 간다고? 상황이 그래요. 단체로 가서. 단체로 가니까. 아니 근데 단체로 가는 게 그룹 면에서는 나아요. 왜냐면 그럼요. 그래야 가장 짧게 그룹이 쉴 수 있어요. 그 유닛으로 나눠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짧게 2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같이 활동하는 게 맞죠. 맞아요. 그리고 누가 방탄을 수색대를 보내겠어요. 무슨 특공부대를 보내겠어요. 다치면 어떡하려고.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 국방부 장관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 홍보로 써야죠, 홍보로. 그리고 또 홍보 방탄 병사 이런 걸로.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오프라인으로 아무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공백기가 길어지는 바에야 차라리 동반 입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 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잠재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군대 해결하고 네. 오는 게 낫죠. 이게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야, 진짜 방탄이 군 홍보에 나서면 참 대한민국 한국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점이 그래서 오겠네요. 나는 우리 방탄소년단이 KF21 홍보 모델하고 케이트 흑포 전차 홍보 모델하고 K9 자주포 브로마이드 이야. 광고 찍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이게 광고 효과일 거야. 정말. 그리고 거기에다가 페인트도 칠해줘. 방탄소년단 입대 기념 스페셜 에디션. 그러면 아마 유럽에 있는 팬들이 한국 자주포 사요. 아이. 거기 페인트 된 거 사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사지 않을까 우리 방송 무비들? 네. 국방부 1000만 구독. 그래가지고 유튜브. 그냥 2년 내내 막 광개토 대항함 사갖고 독도 이런데 근무할 때 같이 가갖고 상륙도 좀 하고 이럴 때, 진짜 이럴 때 한번 방탄소년단 한번 제대로 국뽕에 한번 써봅시다. 나는 아이고야. 국정홍보처하고 어디 네. 이 국방부하고 한번 충분히 해볼 아이디어가 아닌가. 조이엠퍼님이 아미들이 돈 모아서 탱크 사겠죠. 그렇지. 설마. 세계의 아미들이 나 그럼 저기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 탱크를 안 사주잖아. 그럼 지네들이 돈을 모았고 그럼 우리가 한국 거 개별적으로 수입할게요. 사가지고 사가지고 기증을 하거나 헐. 아니면 기념관에 놓고 거기에서 전시할 수도 있어. 근데 전 네. 딴 건 몰라도 진짜 독도는 BTS가 꼭 군복 입고 좀 지키는 모습이 나왔으면.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나는 헐. 이 큰 그림이 이미 방탄을 만들 때부터 했다고 생각해. 예? 방탄이잖아. 아, 이 무기 수출에
방탄이라는 이름만큼 좋은 브랜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무적의 최종 무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저희가 하는 얘기가 무슨 방탄소년단을 이용하겠다 이게 아니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방탄소년단만큼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잘 되면 방탄소년단도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저희가 지금 간절히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방탄소년단밖에 믿을 게 없어서. 해외 에어쇼나 무슨 뭐 무기 전시장 이런 데 갈 때 설명 모델로 영어 잘하잖아. 방탄소년단을 딱 이렇게 군복 입혀가지고 해봐봐. 무기 전시장, 뭐 에어쇼 비행장, 인산인해를 이룰 거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가? 근데 어찌 됐거나 뭐 그런 상상을 저는 해봤어요. 뭔 얘기야 돼 여기까지. 오늘 방송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 자, 네. 여러분, 예. 아유, 이걸 또 가지고 내 암인데 뭐 우리 오빠들을 아무튼 가시잖아요, 암이 그런 거 여러분. 아니고요. 네.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저도 지인이 군복 입은 브로마이드는 저도 갖고 싶어요. 난 지인이 너무 좋아요. 우리 방탄소년단 군대 군복 입고 사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군복 어마어마하게 팔릴 겁니다. 근데 네. 걔들은 군복 입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뭘 입어도 괜찮고요. 뭘 운전해도 괜찮고.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어디 보내도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대한민국 히트 상품 방산산업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혜진 님이 문하나님 나랑 취향 비슷. 저 얼빠예요. 난 진이 제일 잘생겼어. 난 진이 너무 잘생겼어요. 나는 진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아니 이러면서 내가 신세경님 좋아하고 네. 아이유 브로마이드 붙였다고 그렇게 나를 비난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린 네. 징그러운 짓은 안 하잖아요. 사진 붙이는 게 왜 징그러운 짓입니까? 근데 네. 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네. 도쿄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만할까요? 네, 여기까지 온 줄 몰랐습니다. 그러네요. 네.